네,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라이트룸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웹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포토샵으로 작업이 됐기 때문에 라이트룸으로 굳이 보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라이트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트룸은 그 포토샵에서 일부 기능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제는 그 라이트룸이 포토샵과 연동이 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독립적인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저번에 우리가 이름 정리한 거 이후로 또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가져오기 하단의 버튼을 누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이 뜨면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어느 계층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맥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계층이 다르니까. 근데 뭐 안으로 들어가면 유사하긴 해요. 네. 그래서 5월호일 거에서 포토. 포토본을 클릭을 하면 전체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있지만 DSLR로 찍어서 ARW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ARW 파일도 포토샵에서 열리죠. 포토샵에서 열어서 한 장 한 장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포토샵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일단 전체가 됐기 때문에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하면은 여기 상단에 가져오기 버튼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로드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의 그 이제 하나의 그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들은 화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어, 컴퓨터에 따라서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리소스 관리를 얼마큼 열심히 할 거냐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을 뭐 한도 끝도 없이 좋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관리죠. 자, 밑에 하단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 작업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현장, 지도 여러 쭉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일단 가져오고 내보내고 이런 것에 주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현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저는 해상도 부분을 조금 밝게 맞춰 놓고요. 어, 이제 우리가 이미지 작업할 때 어,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전체를 밝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섀도우 부분에서 좀 떡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섀도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섀도우 부분을 조정하고 대비를 걸 것이냐, 대비를 한번 더 건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각자마다 이제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그 느낌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거냐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 약간 노란색을 좀 선호한다 그럴까요? 그게 뭐 정답은 아니고 저의 느낌이고 또 뭐 다른 각자들 갖고 있는 느낌이 다르겠죠. 그다음에 좀 요런 좀 대비도 좀 한번 줘 보고 콘트라스트를 좀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요거는 인제 행사의 그 그러니까 인제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인데 오전에는 굉장히 선명도가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게 인쇄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화면으로 이제 모니터상에서 영상으로 작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프린팅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그냥
기본 패턴을, 그러니까 일단 해상도,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한번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섀도우 기능하고 지금 제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 푸른기가 돌죠, 오전에는. 그래서 푸른기 부분을 이제 여기 컬러를 조정하면 이게 지금 정보가, 잠깐만요. 사전 설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잠깐만요. 정보를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사전 정보는 그 색에 대한 사전 정보만 있는 것 같아요. 사전 정보가 뭐 5.6에 조리기를 했고, 뭐 관련된 거 노출이 그렇다라는 거고, 원본을 클릭을 하면, 아, 취소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원본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뭐 다른 기능이 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지를 하고, 지금 사전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상 뭐 어쨌든 이 시간대는 8시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펑키가 더 많죠.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거를 느낄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수직표현 관계를 다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장에서 뭐 보정까지 다 수익성까지 맞추면은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 똑같은데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다음에 밝은 영역도 이렇게 낮추면, 밝것이 낮추면은 전체가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전체를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느낌을, 그러니까 부분적인 느낌을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 확실하게 그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행사 준비를 하는 관계로 제가 그 부분에서 밝은 거가 대비가 심하니까 이걸 낮추면 훨씬 더 보기 쉽죠.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 그런 그 느낌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음, 글쎄요, 이제 빛이 좀 세요. 그래서 밝은 영역을 제가 좀 줄이고 있어요. 부분. 자, 이런 것들은 이중적인 거나 필요 없는 거는 블랙으로 놓을게요. 블랙으로 놓는 거는 나중에 그림을 익스포트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섀도우 기능을 더 주고 있고, 밝은 영역은 제가 아까 줄였어요. 밝은 영역이 한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줄이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좀 편안하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비를 한번 살짝 얹을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최소한 노출, 대비, 그죠? 콘트라스트죠. 그다음에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그렇게 제가 지금 몇 개를 좀 조정을 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그림은 그때그때 좀 다른 거죠. 그 이제 초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 문제라고 좀 보고요. 지금 요런 거는 초점이 지금 안 맞은 거죠. 보시면. 그쵸? 대체 초점을 어디 맞춰주는 걸까요? 그럼 이거는 아예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사진들은, 그 의미 없는 사진이라고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행사장에 가서 그냥 찍는 거잖아요. 찍었을 때 특별하게 이 행사장을 드러낼 것 같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걸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들은 뭐 핸드폰을 갖고 찍을 수밖에 없죠. 뭐 DSLR이 없는 경우는 핸드폰 갖고 찍는데,
일단은 사진은 굉장히 많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찍은 거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 결과치를 얻어내는 거는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긴 하는데, 추출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얻는 좋은 이미지는 한두 개밖에는 없죠. 결국은 그냥 다 보관용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관용.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제가 인제 올려놓으면은 이제 언론사에서 받아 가지고 음 뭐 홍보를 하든 뭐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인제 그거는 업체의 마음이죠. 업체 마음인데, 문제는 제가 그걸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어떨 때는 어 글쎄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요렇게 하니까 훨씬 자기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요럴 때는 요렇고,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을 바라보는 각자들의 느낌은 전혀 다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인제 숫자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느 한 작품이 우수하고 나머지 작품은 떨어질 거냐 인제 어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일정치 않을 거라는 거죠. 각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되게 많이 찍어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인제 옛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옛날에는 필름이라든가 아날로그 시대는 필름값이 워낙 비싸고 또 인화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되게 돈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많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많이들 찍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장을 찍는다고 해서, 물론 인제 카메라의 용량의 문제도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용량에 대해서는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이 찍어 놓고 골라온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이제 폐기시키는 개념으로 가시고,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개인 카페, 그죠? 보안 개인 카페를 하나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중간중간 드리는 거는, 사진의 자료들을 거기다 그냥 다 보관해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인제 사용하시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카메라의 어디를 봐도, 핸드폰의 기능을 보면 사진을 찍는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동영상은 당연히 UHD 그러니까 핸드폰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최고의 사양, 최고의 퀄리티, 용량이 많은 거죠. 한 장 한 장이 용량이 많고, 그래서 동영상은 음 보통 인제 안드로이드 폰은 UHD로 이제 설정이 나오고요. 아이폰은 4K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4K와 나중에 영상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리지널 4K는 4000대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규정이 그냥 3000대, 3800인가 뭐 그렇죠. 예, 그게 UHD인데 UHD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찍을 땐 UHD 60 프레임을 갈 거냐 30 프레임을 갈 거냐의 차이는 크죠. 60과 30 프레임은 거의 2 배니까요. 그러나 해상도,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60 프레임이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 본인의 사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천막이라는 부분이 빛을 받기 때문에 제가 밝은 부분을 흰색 부분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 부분이 아마 떡질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맑았고 햇빛이 짱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 노출의 대비가 되게 심하죠. 그러면 이제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의 차이가 어두운 곳의 차이 묻는 거 떡지는 것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행사라든가 아니면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든가라고 했을 때 놀이공원을 가든 한번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한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라이트룸을 한번 작업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영상 수업이 이제 2학기 때 진행이 되는데 2학기 전에 일부 이제 그 에펙 부분을 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사진을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찍든가 아니면 작품을 그러니까 그려지는 것들이 많이 소스를 가져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친구들이 음, 그 주근깨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전에 작업하고 네, 앞으로 좋은 거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비싼 사진인가 그러고 이제 지우려고 그랬다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음, 이런 장면들을 제가 이제 계속 되게 다 유사유사해 보이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컨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컨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니까요. 선택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3개, 10개를 찍었는데 2개만 보여줘요. 그럼 2개 선택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되게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네. 네, 그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이제 뭐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이제 대비가 심하니까 확실히 예.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을 찍거나 이럴 때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개는 안 건드려요. 예, 초점이 맞았냐, 안 맞았냐, 뭐 네. 색관계, 그다음에 뭐 대비관계 이렇게 몇 개만 그냥 간단하게 설정을 하는데 지금은 야외이다 보니까 변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색은 제가 지금 좀 안 건드리고 있어요. 색은. 그래서 이게 JPG로 빼는 것과 ARW 파일로 빠지는 거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색에서. 실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만 찍었을 때는 이제 JPG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특별하게 그 전체가 좀 어두워졌냐, 안 어두워졌냐, 뭐 이런 정도만 보정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색감을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색의 정보까지 다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 색의 정보가 일단 가장 어, 이제 ARW 파일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그 파일을 쓰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것이 그냥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뭐 조그만 사람 얼굴 정도 나오는 정도지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얼굴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지금 뭐 언론에 이제 뭐 이게 배포가 되거나 이랬을 때 초상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게 없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찍은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그 걱정을 했어요. 아, 이거 좀 인물 사진들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흐려주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좀 흐릴 것도 없고
운 좋게 적당히 잘 찍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수익수평 관계는 아마 이제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R키를 눌러서 R키가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뭐 가이드 뭐 이런 건데 얘는 그 트랜스폼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 있죠 포토샵에서. 그래서 수익수평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를 조정하는 거죠. 변환시키는 거. 그걸 통해서 좀 작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진을 분량을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뺄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주관한 회사가 있어요. 주관한 회사는 원본을 줘야 되고 잠깐 로딩이 걸리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쪽 부분 정리가 안 됐죠. 약간의 지금 로드가 걸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회사 것은 원본을 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갈 때는 제가 이제 이런 거 행사하거나 참여했을 때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워터마크를 넣어 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까지 일단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좀 로딩이 좀 걸리는군요. 이게 지금 이미지 한 장이 지금 대략 한 뭐 20메가 정도? 20메가인가요? 잠깐 볼게요. 이게 몇 메가 정도 되나요? 음, 메가 수가 자세히 보기로 하면 예, 40메가, 43메가 정도 돼요. 43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43메가 전체가 다 이제 로드가 되어 있는 거라서 뭐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뭐다 비슷비슷한 건데 요거가 지금 일단은 핵심의 포커스는 행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듯한 것이 보여지게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찍게 돼요. 그러니까 행사를 가면 여러 사람이 찍고 그다음에 뭐 사진은 누가 찍고 뭐 관련자들도 나와서 찍고 막 하죠.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어 어떻게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건데 음 이게 저렇게 찍으면 안 되죠. 뭐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이제 현장 상황상 그 앞에서 계속 그 촬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위치 동선을 여기 요 자리를 늦게 갔어요. 늦게 가서 그냥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담당자들이 있죠. 예. 담당자들이 있어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네. 꼭 이분 거를 좀 찍어 주려고 했는데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사장에는 어쨌든 그 뭐 기관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는데 또 인제 뭐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나온 걸 사진을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찍어주는데 뭐 감정의 그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 우리 학과에서도 뭐 이쪽하고 협력할 수 있게 뭐가 있을까요? 뭐 캐릭터 발표회 같은 거 본인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초점이 안 맞았죠.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멈춰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로딩이 걸리니까 좀 속상하네요. 근데 뭐 지금 상태는 로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영상 캡처를 하고 있잖아요. 캡처를 하고 있고 어, 캡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컬러가 되게 많아요. 컬러가 되게 많으니까 그 작업이 원활치는 않죠. 왜냐면 이게 흑백이면 용량이 되게 작거든요. 동영상도. 그러니까 컬러를 다 맞춰야 되니까 얘들이 음, 그러니까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CPU 부분도 이 전산 처리하는 게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찍을 때는 스피드를 높여야 되는데 워낙 그 순간적으로들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행사장에 와서 찍으시는 분들 있죠. 그 사진사 분들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높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찍는 거죠. 저는 지금 전체를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 우선 그러니까 그 설정에서 스피드 우선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그 이제 세팅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면은 그 이제 여기서 공연하시는 분들 그 사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이 약간 포커스 부분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고 문제는 앞에서 이거 계속 계시는 분 때문에 참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분은 사진이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사진들은 음, 그 전시된 그 그림들은 부모 가족들이 그려주는 어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컨셉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그림은 이제 본인이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컨택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영상도 오늘 인제 좀 편집을 해서 오늘 저녁이든 해 가지고 인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 각자의 노래들이 있죠. 근데 노래들이 있는데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게, 물론은 인제 본인이 인제 그 유튜브를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또 운영하실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거 어린아이니까 인제 이거 뭐 슈퍼용시나 이런 노래들을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되면 다 저작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거를 행사할 때 쓰는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거나 이랬을 때는 자기네 저작권,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굳이 원할 경우는 쓰는데, 일단은 지금 다 제거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아는 회사들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라이센스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네, 굳이 뭐 써서 그쪽 회사를 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족 회사가 많으니 다 가족이잖아요. 거의 다 가족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아예 그 음원을 받아요. 음원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이분은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린이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도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제가 글쎄, 여러분 시대에는 이분들 방송을 많이 봤겠네요. 예, 저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뭐 애기들을 기르고 그럴 때는 이제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이분이죠. 근데 이제 그 자동을 놓고 찍어서 그 해상도의 관계는, 그러니까 초점이요. 초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뭐 다른 장비를 또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분 수송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은 자동 조리개죠, 그죠? 터치를 해서 위치를 잡는 자동 조리개인데, 이게 몇 개 컷 중에 하나 건지는 거니까요. 많이 찍을 수밖에 없죠. 다행히도 그 마스크들을 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꼈을 때는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